살다 보면요. 사람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이가 들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집안 식구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실제 시니어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경북구미 70세 윤정희 여사는 작은 장롱 깊숙한 곳에 두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낡았어요. 테이프 자국이 여러 번 덧붙여진 게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더군요. 이 안에 4,300만 원이 들어있지. 정희 여사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쌓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들. 한 장 한 장이 다 사연이었어요. 이거 하나는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서 모은 거고, 이건 명절 때 받은 세뱃돈이고, 이건 손주 용돈 주고 남은 거. 생활비 아끼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조금씩 떼어놓은 돈. 어떤 날은 점심을 굶기도 했어요. 내가 한 끼 굶으면 10,000원은 모을 수 있지 하면서요. 겨울에 내복을 사야 하는데 참고 또 참으며 봉투에 넣었던 돈. 여름에 선풍기 하나 사고 싶었지만 아직 부채가 있잖아 하며 참았던 돈. 20년이란 세월 동안 정희 여사는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혹시 모를 내 노후에, 그리고 나중에 아들 부부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모아뒀는데, 정희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거든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어제 밥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요. 지난주에는 가습을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울 뻔했어요. 다행히 옆집 할머니가 냄새 맡고 달려와서 큰일은 안 났지만요. 이 돈을 며느리한테 맡겨둘까? 며느리 미연은 믿을만 했어요. 결혼한 지 15년.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반찬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옆집 할머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김 여사, 며느리 복 터졌네요.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 때도 안 오는데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거든요. 그래, 미연이한테 맡기자. 혼자 관리하다가 까먹으면 큰일이니까. 정희 여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무료 구독 누르면 행복한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저녁 6시, 며느리 미연이 시어머니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왔구나. 미연은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인데.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는데 어머니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정희 여사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거더라고요. 미연아, 고맙다. 언제나 이렇게 챙겨줘서. 뭐려 당연한 건데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밥을 먹으면서 정희 여사는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며느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네, 어머니. 저기 내가 말이야,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미연은 손을 닦으며 돌아봤어요. 뭔데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정희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얘야,
이거 내가 모아둔 돈인데 너한테 좀 맡겨두려고. 어머니, 제게요? 왜요?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혼자 관리하다가 어디 넣어뒀는지 까먹을 것 같아서. 너는 믿음직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할 때 쓰라고 맡겨두는 거야. 미연은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큰 책임인데요. 괜찮아.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겠니? 그래도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정희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300만 원. 네. 미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요? 이거 은행에 넣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은행은 복잡하고 나는 통장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너한테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얘야, 내 부탁이다. 잘 보관해뒀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줘. 급하게 병원비 필요하거나 요양원 갈 일 생기면 그때 쓸 거니까.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희 여사는 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넌 정말 효부야.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지. 미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정희 여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 여사는 왠지 모르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너무 큰 돈을 맡긴 건가? 4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연이가 뭔가. 미연이는 착한 애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돈 보고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닐까? 정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린데 믿어야지. 미연이가 언제 나를 실망시킨 적 있었나? 옛 세대는 그런 게 있죠. 가족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마음. 자식, 며느리, 사위. 그게 곧 내 울타리라고 믿었던 시절이니까요. 가족끼리 의심하면 안 되지. 며느리가 잘해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정희 여사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봉투가 자꾸 날아가는 꿈을 꿨어요.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고 바람에 날려가는 봉투. 안 돼. 내 돈. 소리를 지르며 깼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 여사는 이상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어봤어요. 분명 며느리에게 맡긴 봉투가 없는데도 마치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자꾸 가슴을 치더군요. 서랍 한 칸 한 칸을 열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맡긴 게 아닌가, 너무 성급했나? 그 순간 다시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연이가 혹시. 정희 여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애가 아니야. 의심하면 죄 짓는 거지.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희 여사는 혼자 집에 앉아서 계속 봉투 생각만 했어요. 미연이가 잘 보관하고 있겠지. 장부라도 써두면 좋을 텐데. 아니면 통장에 넣어둘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혼자 관리하면 됐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 오후 3시쯤 미연이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미연아. 정희 여사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 지난번에 맡긴 돈 말이다. 네. 미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부라도 써두면 좋지 않겠니? 얼마 들어있고 언제 맡겼는지 내가 나중에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니?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말인데요. 정희 여사의 심장이 스르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왔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 제가 잠깐 썼어요. 뭐라고? 정희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썼다니? 내가 맡긴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미연은 고개를 떨구고 손가락을 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요.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집주인이 금액을 올려달래요. 그렇다고 내 돈을? 전세금이 갑자기 올라서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 통장엔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천을 쓰게 됐어요. 정희 여사는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그건 내가 20년을 모은 돈이야. 내 마지막 남은 돈이란 말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급했어요. 전세 계약 날짜가 코앞인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친정에도 빌릴 데가 없고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그렇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가 분명히 말했잖니. 필요하면 말하라고.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때 주라고. 미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내일까지 돈을 넣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저녁에 연락이 안 되시잖아요. 휴대폰이 있잖아. 어머니 휴대폰은 항상 꺼져 있잖아요. 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제가 매달 조금씩 모아서. 근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이해를 어떻게 해? 그 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아니? 그때 미연의 표정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돈 어차피 나중엔 요양원 가면 다 쓰실 돈 아닌가요? 그 말에 정희 여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춰버렸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정희 여사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비상금이란 그야말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 돈이 사라졌다는 건 노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죠.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나는 내가 효부라고 믿었는데, 미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남의 돈을 함부로. 남의 돈이요? 미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민호 거잖아요. 어머니는 돈만 쌓아두시면 뭐해요. 정작 쓰실 때도 없으시면서. 그 말에 정희 여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미연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듯 입을 막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흥분해서 나가.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라고 했어. 정희 여사는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미연은 가방을 들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희 여사의 가슴에 울렸어요. 정희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20년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네. 벽에 기대어 앉은 채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정희야, 괜찮아? 소리가 들려서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 여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여사는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쉽게 믿은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연이 나간 후 정희 여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믿었나?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너희 미연이가 말을 잇기도 전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민호야, 엄마가 20년 모은 돈 미연이한테 맡겼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4,300만 원 일주일 전에 맡겼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다 썼대. 너희 전세금에 썼다고.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미연아. 거실에 앉아있던 미연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는? 당신 어머니 돈 쓴 거 맞아? 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어머니가 우시면서 전화하셨어.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어머니 돈이라고 했잖아. 비상금이라고 했잖아. 미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을 위해 쓴 건데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전세금 내는 게 잘못이야? 당신 엄마 돈도 결국 우리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쓴 게 문제지. 당신이 시키잖아. 뭐? 당신이 먼저 그 얘기 꺼냈잖아. 엄마 돈 우리가 맡아서 집 마련하는 데 쓰자고.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정희 여사의 마음을 더 흔든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호야.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그 돈 정말 중요한 돈이었어요? 정희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중요하고 말고 내 평생 모은 돈이란다. 엄마, 그 돈 원래 누구를 위해 모은 거였어요? 정희 여사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요? 돌아가신 아버지요? 그래. 정희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도망갔었어. 친구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게 2억이 넘더라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지.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내가 숨겼지. 내가 알면 충격받을까봐. 그때 우리 집이 거의 망할 뻔했어. 집도 날아갈 뻔했고 너를 대학 보내는 것도 포기할 뻔했단다. 정희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너랑 같이 옷장에 숨기도 했지. 너 기억 안 나니? 민호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자신을 안고 옷장 안에 숨었던 기억. 그때 그 일 때문이었구나. 그래,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잠적했어. 나 혼자 채권자들을 상대해야 했지. 시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갚았어. 10년이 걸렸어. 10년 동안 갚았단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야.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비상금을 모은 거다. 아버지도 몰랐어. 너도 몰랐고. 미연이도 당연히 몰랐지. 정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혹시 또 뭔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아프면, 혹시 요양원에 가야 하면, 그때 쓸 돈이었단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여사는 며느리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사실 그 돈이 어머니 비상금인 줄 몰랐어요. 뭐라고?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미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고 돈 관리 못한다. 그 돈 우리가 맡아서 집 마련하는 데 쓰자.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니까라고. 정희 여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그게 사실이니?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내가 그런 말을 했니?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월급 깎이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날마다 뛰는데, 저희는 전세에서 쫓겨날 처지였어요. 정희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호 씨가 어머니한테 허락받은 줄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 집 마련하라고 주신 거다라고 민호가 말했거든요. 민호야. 정희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순간 집안의 갈등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민호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진짜 힘들었어요. 정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30% 깎였고 애들 교육비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고 큰애는 고등학생이라 학원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내 돈을 허락도 없이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니? 제가 빚이 있어요. 정희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이라니? 무슨 빚? 민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작년에 주식을 좀 했었어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종목이 대박 난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났어요. 주식을 처음에는 조금씩 넣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더 넣었어요. 5천만 원을. 정희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어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남은 건 2천만 원밖에 없고 대출 이자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가요. 민호야.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5천만이 아니라. 정희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까지 다 합치면 1억 2천이에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의자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그랬던 거 기억 안 나니? 그 순간 시어머니의 과거가 폭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역사가 또 반복되는구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회사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갚겠고 미연이한테도 말 못하고. 미연이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걱정할까봐. 정희 여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쓴 거니? 민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에 쓴 게 아니라 대출 이자 갚는 데 썼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과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도망갔던 그때처럼 이제는 아들이 빚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랬었지. 똑같아, 너무 똑같아. 엄마, 아버지도 친구 보증 섰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나한테 말도 못하고 도망갔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채권자들 상대하고 내 학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는지.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죄송해요, 엄마. 미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이 주식 빚이 있는 줄, 전세금 때문이라고만 알았어요. 민호야. 네, 엄마.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결국 똑같은 짓을 하고 말았어. 정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모은 이유가 뭔지 아니?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였어.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참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상처는 오랫동안 남죠. 나는 너희를 믿었는데 너희는 나를 늙은이 취급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식한테도 무시당하고 며느리한테도 이용당하고. 정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둘 다 돌아가거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정희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며느리 안 보이네? 싸웠어? 아니에요. 바빠서 못 오나 봐요. 정희 여사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어요. 며느리가 챙겨주던 반찬이 그리웠고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 여사는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 이거 심장이. 정희 여사는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정희 여사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협심증이에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검사비 포함해서 약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하면 좀 줄긴 하는데. 정희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아들이 있긴 한데. 간호사가 정희 여사의 휴대폰을 보고 비상연락처에 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환자분 보호자시죠?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연도 함께 왔어요. 엄마, 민호야. 정희 여사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가 민호에게 설명했습니다. 협심증이십니다. 당장 시술이 필요해요. 비용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원비까지 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호는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요? 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 지금 1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이번 달 대출 이자 갚고 나면 어떡하지? 정희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에 적금 통장이 있단다. 거기 300만 원 들어있어. 그거라도 쓰렴. 엄마,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련할게요. 당신이? 네. 제 친정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게요. 미연아, 그럼 안 돼. 그 집은 너희 부모님 집이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죠.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돈 함부로 쓴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미연아, 제가 책임질게요. 제 친정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어머니 수술비 마련할게요. 정희 여사는 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내 친정집까지 건드리면 안 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미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미연은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친정집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와 수술비를 납부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고 미연은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간호를 했어요. 죽도 끓여오고 빨래도 해주고 밤에는 병실에서 같이 잤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다녀오면 퇴근 후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정희 여사는 미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아니야. 너는 진짜 효부야. 내 친정집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내 수술비를 마련해줬잖니. 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어머니 돈 함부로 안 썼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희 여사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너는 주식 빚을 갚아야 한다. 천천히라도 갚거라. 내 아버지처럼 도망가지 말고. 네, 엄마. 열심히 갚을게요. 그리고 미연아. 네, 어머니. 내 친정집 담보 대출. 내가 태어나면 그 돈부터 갚을 거야. 내 적금이랑 앞으로 연금 받으면 조금씩 갚아나갈게.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주식 빚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했고요. 미연은 친정집 담보대출을 시어머니와 함께 갚아나갔습니다. 정희 여사가 받는 연금과 미연이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합쳐서요. 3년이 지나자 빚이 거의 다 갚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상처 주면서도 또 서로를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 근데 가족은 잃으면 끝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 간에는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정희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서로 숨기지 말자. 힘든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게 가족 아니겠니? 네, 어머니.
20년 모은 비상금이 사라졌던 사건은 정희 여사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 덕분에 가족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과 오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진짜 효부였다는 게 증명됐어요. 자신의 친정집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시어머니를 살렸으니까요.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다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가족이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정희 여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정희 여사네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의 돈 문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상처로 남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오래 걸려 쌓이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솔직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정희 여사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